좋아요, 구독! 그러면 또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 하실 텐데요.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내일은 뭘까요? 내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또 재밌는 점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내일장에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을 언급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시간에서 하락을 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방송을 들어오기 직전에 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화요일날 지켜보라고 설명드렸던 그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월요일날 관심 가졌었던 종목들에 대한 뉴스가 내일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 또한 같이 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내일 봐야 되는 테마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보안 관련주를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LMLS 그리고 알맥, 윤성 FNC, 미래컴퍼니까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보안 관련주로는 모니터랩은 빠졌습니다만 핑거와 센즈랩은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밖에 종목들이 있는데 에코프로 HN 조금 애매합니다만 우선은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모비스, 스튜디오 미르, 현대 BNG, 스틸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그거였죠. 오늘 25일 날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24일 날이죠. 2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죠. 엑셀, 세라퓨틱스, 그리고 코칩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래로는 어떻습니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2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왔고 25일 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종목들이 시간에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시간에서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기필코 잡아야 되는 종목이 될 것이고 2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펜트로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락한 것만큼 그 자리를 메워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들 내일은 오늘 하락분을 모두 메우고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 기간을 플러스 3거래일까지는 넣어 놓으시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한 번 포착이 됐을 때 그 종목 테마들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면서 그냥 잊혀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상승을 보여주는데 상승분이 아쉬움이 남는 종목들이라면 세력들이 그 종목들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언제? 시간 외에서 또 한 번 주가를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 여러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JLMLS.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눈에 보여집니다. 상장된 지 300거래일도 아니고 100거래일도 안 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분석 봤을 때 역시나 신뢰도가 없겠죠. 매출액도 마찬가지 영업이익에 대한 신뢰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1차적으로는 이 구간이었을 텐데 여기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00원까지 열어보겠죠. 그러면 이 17,800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위치에서는 굳이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신규주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알맥입니다. 상장된 지 그래도 1년 반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23,000원이라는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저점 찍고 반등을 보여준다면 최소한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얼마입니까? 52,500원입니다. 그래서 52,500원을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볼 때는 파란색 저항선의 저항도 받을 것이며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 또한 오늘 받았죠.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받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는데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언제까지 뉴스만 보시면서 매매하실 거냐는 겁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력들도 이 역배열 추세를 지금 우리가 돌려버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윗단에 있는 차익 실현 매물들을 받아내지 않는 한 주가는 곤두박질 칠 텐데 그때 그 물량을 우리가 받아낼 재간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이 종목은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가 물량을 더 모아가려고 했을 때 모아간다 하더라도 2만 원 초반대에 생성되어 버린 그 매물들을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부티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을 모색해서 그들을 우리의 세력으로 집어넣고 수익금을 쉐어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확인한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 매물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아랫단에서 물량을 한 번 더 모아가는 것처럼 액션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뉴스를 만들고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굳이 윗단에 있는 매도 물량을 모두 다 씹어주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뉴스들, 미국 현지 물류 공장 가동 소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할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격이 단기 저항이 되는 52,500원의 윗단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올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알맥은 굳이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600일이 안 됐죠. 그런데 이색적인 건 그겁니다. 상장된 첫날의 저점이 39,250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웃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탈을 안 했습니다. 상장된 첫날의 저점을. 그렇다는 말은 윤성 FNC는 상장된 첫날의 저점이 적정 주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언제 그걸 확인했습니까? 이제서야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조금 더 보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또 저항을 받을 텐데 저항을 받고 돌파하면 그때는 윤성 FNC가 역배열 추세인 120일 저항선을 넘어갈 정도의 재간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슈가 뭡니까? 그렇게 크게 나온 이슈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간다는 건 이제는 우리가 39,250원 가격 구간이 저점이구나. 그렇다면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내려가도 여기까지는 올라오겠구나라는 관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게 되면 차트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넘어갔다가 눌릴 겁니다. 눌렸다가 지지되고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파란 색깔을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넘어가면서 크로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바닥을 딛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 지지가 되는 구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파란색이 120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그리고 나서 고점이 됐었던 그 가격을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질 때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 뻔히 눈에 보입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익절을 해본다라는 관점을 만들 수 있는 그 가격 여기입니다. 얼마를 봐야 되겠습니까? 높은데 13만 500원까지 열어놓고 차트를 확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리가 나오나요? 이 구간. 넘어가려 했지만 넘어가지 못했었던 그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열어놓고 12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야 되고 또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넘어가는 기염을 토해낸다면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면서 저점이다라는 판단을 확실하게 하기 이전까지는 윤성 FNC도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을 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건 스캘핑 아니면 단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면 지켜보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